시드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스타트업 투자 단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 투자 단계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각 단계별로 창업자는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궁금은 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단계별 개념을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투자받고 밸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각 단계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는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리즈 A 라운드의 이 A가 무슨 뜻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어치브먼트의 A인가? 혹은 엑셀러레이션의 A인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미국에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 종류별로 알파벳을 붙이는 관행에서 온 거예요. 첫 번째 우선주, 시리즈 A, Preferred Stock. 두 번째 우선주, 시리즈 B, Preferred Stock 등등 이런 식으로요. 그냥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좀 달라졌죠. 이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을 때 밸류에이션이나 투자금과 같은 이런 투자 조건이 동일한 라운드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시리즈 A1, A2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에는 시차는 존재하지만 밸류나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투자 조건이니까 같은 시리즈 A로 묶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건 뭔가 유의미한 밸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투자를 시차를 두고 받았는데 라운드 구분을 A1, A2라고 한다면 동일 밸류로 투자받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받았다면 이 투자 사이사이에 밸류에 큰 성장이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드부터 시리즈 C 이상까지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이고 투자금과 밸류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B2B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하나를 예시 삼아서 쭉 따라가 볼게요. 먼저 시드 단계입니다. 시드는 말 그대로 씨앗을 심는 단계예요. 바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로우독이라는 가상의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AI 스타트업은 업무용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문서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라는 그런 가정이에요. MVP 만들었고요. 베타 테스트도 좀 해보고 중소기업이지만 고객사가 한 10곳 정도 생겼습니다. 이런 단계를 흔히 시드 단계라고 합니다. 시드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이 본 궤도로 오르기 전이에요. 그래서 MVP라고 하죠. 최소 존속 제품을 만들고 초기 고객을 모으고 검증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꺼이 뭔가 지불 의향을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보통 이제 밸류는 10에서 한 20억 사이 정도 될 거고요. 투자 금액은 1, 2억 원 내외일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보통은 보통주 형태로 이제 지분을 증여하겠죠. 이렇게 보통 시드 투자를 받아서 시장에 론칭할 1차 제품을 완성해서 출시를 합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플로독도 시드 투자를 받아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료 고객사가 50군데로 늘어났고 월간 반복 매출액도 2,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몇 고객사들은 이제 플로독이 없으면 회사 운영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PMF, Product Market Fit을 찾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리즈 A 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사업 모델이 작동한다라는 게 검증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모델 확장 차원에서 투자를 받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에서는 이게 될까 확인을 했다면 시리즈 A에서는 이거 된다, 본격적으로 키워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밸류는 투자 전 기업 가치 기준으로 뭐 작게는 50억부터 많게는 100억, 200억까지 레인지를 형성하는 거고요. 투자 금액은 뭐 10억에서 20억, 30억 요 사이로 투자받는 게 좀 일반적이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보통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하죠. RCPS 방식으로 주로 투자한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플로독 같은 경우에는 MRR, 월간 방문 매출액이 1억을 넘었고요. 유료 고객사도 300군데가 넘었습니다. 대기업 고객사도 생겼고요. 세일즈 팀도 구축이 돼서 5명, 6명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장악할 때입니다. 이 단계가 시리즈 B입니다. 시리즈 B 단계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이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건 이미 확인했고요. 이제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빠르게 키울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되는 거죠. 보통 이제 투자 금액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도 가고요. 형성되는 밸류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아요. 시리즈 B 라운드가 되려면 기업 가치가 얼마여야 되나요? 혹은 투자를 얼마 이상 받아야 되나요? 굉장히 순수한 질문인데요. 업종이나 성과, BM에 따라 밸류와 투자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콕 집어서 답변 드리기 힘든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10월에 시리즈 B 라운드 투자를 받은 버핏 서울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로 유명해진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리즈 B 라운드를 2번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총 1,6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달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B 라운드지만 투자금이 10배도 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딱 떨어지게 시리즈 B는 얼마 이상 정도 받아야 돼 라고 단언은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플로독으로 넘어와서 플로독이 이제는 연간 반복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넘겼어요.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엿한 기업이 됐죠. 해외 진출도 시도하고 있고요. 내부에 쌓인 자금으로 작은 어떤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인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C 라운드 이상부터는 투자자들도 IPO나 M&A, 즉 회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C부터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투자자도 단순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뭐 PE, 사모펀드라든지 뭐 SI, 전략적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투자 유치 관련된 그런 대화의 그런 언어라든지 밀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전과는 달라지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뭐 투자 금액은 진짜 수백억, 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시리즈 C 라운드에서 조 단위의 밸류를 인정받을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시리즈 C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을 살펴보면 리벨리온, 퓨리오사와 같이 AI, 반도체 섹터의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퍼스트 바이오 테라퓨틱스, 엘리시젠과 같은 바이오 섹터 회사들도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 달바 글로벌처럼 시리즈 A, B, C 잘 밟아 나간 다음에
상장까지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양하죠. 자, 여기까지가 각 투자 단계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투자자들이 각 단계에서 정확히 뭘 보는지, 그리고 왜 그걸 보는지요. 지금부터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드 단계에서 투자자가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인가? 창업자, 창업팀의 어떤 도메인 전문성이라든지 이 팀이 뭔가 서로 보완이 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구조인지 등등을 보겠죠. 두 번째는 문제의 크기입니다. 이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내고 해결할 만큼 절실한 문제인 건가? 이 부분이 결국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인 거죠. 돈을 낼 만한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낼 것인가? 등등인 거죠. 네. 세 번째는 초기 시그널입니다. 성장의 어떤 그런 신호, 증거 같은 거죠. 고객이 진짜 정말 이 제품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뭐 베타 테스트를 했다면 그 테스트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프로덕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뭔가 이제 대기자의 숫자라든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매출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사실 시드 단계에서는 대부분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팀이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맞는 문제를 정의하고 풀고 있는가를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A 라운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글로벌 벤처 캐피탈인 A16G의 제너럴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콜드 스타트라는 그로스 관련된 책으로 유명한 앤드류 첸은 투자 라운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드는 제품에 거는 배팅, 시리즈 A는 트랙션에 거는 배팅이라고요. 제품이 좋은 건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건 시드에서 다 보여준 거고요. 이제는 그 제품이 진짜 비즈니스로서 작동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는 세 가지를 보고 강조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트랙션. 실제 고객이 돈을 내고 쓰고 있는가, 돈 내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등등이죠. 두 번째는 성장 궤도, 성장 추세이죠. 앞서 얘기했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리즈 A 라운드에서는 완벽한 유닛 이코노믹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시리즈 A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는 이 사업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고객이 왜 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지 등등인 거죠. 다음은 시리즈 B입니다. 앤드류 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리즈 B는 매출에 거는 배팅이라고 합니다. 시리즈 A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줬다면 시리즈 B에서는 그 모델이 빠르게 스케일업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출의 성장 속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 혹은 매달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라든지 등등이에요. 포인트는 성장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계속 지속되면 정말 시장에 뭔가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시장의 지배력입니다. 우리가 목표 시장에 대해서 1위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눈에 띄는 경쟁자 대비 확실한 우위가 있다라든지 등등이죠. 세 번째는 조직의 확장 역량. 시리즈 B 라운드 이상 밸류가 뭐 한 몇백억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창업자 한 사람이 혹은 소수의 팀만으로 그 밸류를 유지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없겠죠. 결국에 사람을 확충하고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요런 구성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병목 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요 단계에서는. 그래서 시리즈 A에서는 된다를 증명했다면 시리즈 B에서는
이게 굉장히 빠르고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C 이상입니다. 앤드류 첸은 시리즈 C를 유닛 이코노믹스에 거는 배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리즈 B까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를 보여줘야 한다면 시리즈 C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수익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고객 한 사람을 데려오는 비용이 얼마다. 그 고객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다. 즉, 유닛 이코노믹스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도 수익이 증대하는 구조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마케팅비를 예전과 같이 극도로 쏟아붓지 않더라도 뭐 매출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가,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쓰는가 등등인 거죠. 그동안은 돈을 태워서 성장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스토리를 원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엑시 로드맵이죠.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결국 이 회사가 상장하거나 혹은 어떤 유력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인수가 될 때 얼마짜리로 인수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들어오는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초기 스타트업부터 중기, 후기까지 스타트업 전체의 투자 단계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시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시드는 투자를 받았고 본격적인 라운드 A를 준비하시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시드 투자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런 그림일 겁니다. 밸류 10억에서 20억 원 내외에 2억 원 내외 투자를 받는 거죠. 이게 한국의 시드 투자의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2억 원이면 제품을 만들고 론칭하는 데까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2억 가지고 시리즈 A까지 쭉 가는 건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게 팁스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의 국내 초기 스타트업이 시드 투자를 받을 때 팁스를 전제로 투자 유치를 합니다. 팁스가 뭐냐면 민간이 추천하고 정부에서 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팁스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한 2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팁스 운영사가 자신들이 직접 투자한 스타트업 중에 R&D에 적절한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최대 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2년에 걸쳐서 쓸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드 투자 2억 원, 팁스 지원금 2년간 최대 8억 원, 합치면 10억 원, 2년 동안 10억 원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첫 투자 유치를 고려함에 있어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인지 그리고 팁스 추천권을 기꺼이 나에게 쓸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10억 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리즈 A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인가 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리즈 A 투자자는 프로덕트 마켓 핏, PMF, 유닛 이코노믹스 등등을 본다고요. 2년 안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시드 투자를 받은 직후 혹은 시드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딱 하나만 보세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회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럼 그 단계에서 투자자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그걸 답할 수 있는지, 답할 수 없다면 한 3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준비할 것인지 등등입니다. 만약 뚜렷하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과제일 수 있겠죠. 혹시 여전히 IR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정리하고 준비한 78페이지 분량의 무료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 무료 전자책 신청하기를 참조해서 무료 전자책을 신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